안녕하세요. 테크형 권건호입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희망 같은 존재가 있죠. 바로 백신인데요. 그 중에서도 mRNA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으로 처음 세상에 등장한 mRNA 백신은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개발 기간, 그리고 신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출시 전에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수한 효과와 높은 안정성을 입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현정 기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되는 mRNA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mRNA라는 것이 용어가 일단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mRNA가 어떤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그 DNA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? DNA에는 이제 개개인마다 고유의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면 되는데요. 이 설계도에서 그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물질이 이제 RNA입니다. 그 중에서도 mRNA라는 거는 메신저 RNA, 그러니까 메신저가 전령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 설계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RNA가 mRNA입니다. 그래서 뭐 전령 RNA, 뭐 메신저 RNA, 전령 리보에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이 mRNA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때문일 텐데 네. 기존 백신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백신에 어떤 효과로 작용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그 mRNA 백신이 상용화된 것이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소한 개념이 있을 텐데요. 기존의 이제 백신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백신 플랫폼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 백신들이 어떤 바이러스를 뭐 약화시키거나 독성을 없애고 조각 내에서 만들어진다면 mRNA 백신이라는 것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을 해서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든다.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체내에 주입을 한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? 그래서 보면 이제 공 모양 위에 어떤 곰봉 모양의 돌기가 돋아져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.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호흡기에 이제 들어와서 호흡기 세포와 결합을 하고 세포 내에 이제 침입을 하면서 감염이 되게 되는 건데요.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돌기 모양의 단백질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이제 mRNA를 체내에 주입하는 것이 mRNA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스파이크 단백질이 들어오면 체내에서는 이걸 이제 좀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면역 체계가 갖춰지게 되는데요. 이미 한 번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체내 면역 체계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억을 하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mRNA를 통해서 이제 인간 몸의 면역 체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이러스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, 네. 이 mRNA 백신이 주목받는 것도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좋아서 때문이겠죠? 네, 아무래도 항원 설계도를 몸속에 이제 주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항원을 직접 주입하는 기술보다는 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높고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유리하다,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. 작년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화이자, 모더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. 그때 이제 화이자 백신이 95%, 또 모더나는 94.5%라는 높은 예방 효과를 이제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3상 임상에서 90%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온 게 정말 획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고요. 저희가 이제 매년 맞는 독감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잘 맞았을 때 뭐 효과가 60% 전후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새롭게 개발된 mRNA 백신이 뭐 예방 효과가 두 회사 제품 모두에서 어떻게 짠 것처럼 95% 전후로 나와서 작년에 뭐 취재할 때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, 이런 반응들 하셨습니다.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접종 이후에 그런 효과나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나요? 네, 뭐 아직 뭐 초기라서 많은 이제 표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회 접종을 완료한 7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이자 백신 이제 예방 효과가 91.7%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이제 2주가 경과한 이후에는 100%로 분석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접종을 한 이후에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확진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고요. 이 기간 동안에요. 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도입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또 화이자, 모더나, 또 노바백스, 이게 또 도입될 예정인데
지금 뭐 공교롭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좀 드물지만 혈전 생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이 돼서요. mRNA 백신에 대한 좀 선호 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 mRNA가 사실 처음 갑자기 등장한 기술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네. 이게 다른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으로 처음 상용화됐다.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이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뭐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죠. 하지만 한 40년 이상의 축적된 좀 기초 연구와 또 투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용화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고요. 또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미국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수조 원의 이제 많은 자금을 단기간에 또 이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수십 년간의 연구와 또 많은 자금, 또 많은 확진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임상 시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 축적된 연구를 통해서 mRNA가 드디어 이제 상용 백신이 나왔잖아요. 그럼 이제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롭게 뭐 확장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? 네, 우선 지금 아직 뭐 mRNA를 이용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. 뭐 지금 말라리아나 에이즈 또 암 치료 분야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초에 예일대 연구팀에서 뭐 RNA 기반으로 한 말라리아 백신을 특허를 취득을 하기도 했고요. 또 이번에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개발했던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뭐 흑색종, 유방암, 난소암 같은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바이엔테크 이제 공동 창업자가 mRNA가 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단백질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mRNA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면 이 mRNA는 효과는 물론이고 활용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 mRNA 백신의 단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라고 하죠. 뭐 근육통이라든지 발열 같은 뭐 그런 이상 반응들이 일단 보고가 되고 있고요. 또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에서 일시 뭐 이런 이상 반응 때문에 좀 접종이 일시 중단됐던 일도 있습니다. 또 이스라엘에서도 최근에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에 좀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가 되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뭐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아직 규명된 것은 아니고요.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규명해야 될 것들이 항체 지속 기간, 그러니까 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또 접종이 이뤄진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합병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유통 측면에서 보면은요, 뭐 mRNA 백신의 그 RNA가 되게 불안정한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초저온에서 운송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요.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,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하 이렇게 콜드체인 확보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또 가격도 이제 일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교해서는 비싼 편이다. 뭐 이런 것도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주목받는 기술이다 보니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이 mRNA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? 네, 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모더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. 모더나라는 사명 자체가 Modified RNA라는 뜻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창업한 지 아직 뭐 10년 정도 된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mRNA 연구에만 전념해온 기업이고요. 또 이번에 그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역시 터키 이민자 출신, 뭐 2세 출신 부부가 mRNA 어떤 잠재력에 주목을 해서 세운 회사입니다. 그 밖에 뭐 독일 큐어백, 미국 아크투루스 같은 회사가 mRNA 백신 뭐 기반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.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.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mRNA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?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제 mRNA 백신 개발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mRNA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거나 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. 하지만 뭐 바이오 벤처 기업 이제 아이진이라는 회사에서 전임상, 그러니까 임상시험 전 단계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 결과 좀 모더나 전임상 결과와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이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고 뭐 올해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
이제 그 밖에 뭐 ST팜, 동아소시오그룹 계열사인데요.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. 또 이제 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mRNA 기술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좀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살펴보신 것처럼 mRNA 기술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다른 다양한 난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시장이 주목받는 기술이고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